의사들이 모여서 게다가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끔찍한 상황, 다시 말하면 생명의 위협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전염병에 의해서 이런 상황에서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키겠다고 거리로 나왔다. 한국 교육은 완전히 실패했다. 한국 교육은 완전한 파탄이다. 이 부분을 그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안녕하세요. 예, 중앙대학교의 김누리라고 하고요. 예, 오늘 교육 문제로 이렇게 또 학부모님들 모시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게 돼서 너무 반갑고, 보니까 이 프로그램이 부모 4.0인 거 보니까 가장 아주 혁신적인 어떤 교육을 바란다, 뭐 이런 뜻이겠죠?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예, 그런 맥락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잘 나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한국 교육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야 된다. 조금 개혁되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아주 뿌리부터 뒤집어져야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그 얘기를 잠깐 하고 나중에 또 우리 학부모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제가 사진 하나를 좀 보여주고 네. 싶어요. 예. 예, 요 사진인데요. 요게 오늘 아침에 본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 예, 오늘 아침 신문에서 보고서 오늘 교육 문제 하는데 이 얘기를 가지고 시작해야 되겠다. 그렇게 딱 영감을 받았어요. 이게 어제 그제 일요일 날. 예, 일요일 날 그 베를린에서 있었던 시위예요. 시위인데 여기서 이제 이 시위가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지난 주말에 독일 정부에서, 여러분 아마 지금 그리스에서 시리아 난민들이 모여 사는 그런 난민촌에 불 난 거 혹시 신문에서 보셨어요? 네. 불이 나서요. 그래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지난 주말에 한번 보도된 적이 있죠. 그걸 보고서 독일 정부에서 그게 15,000명이래요. 15,000명 중에서 1,500명을 우리가 먼저 받자. 그렇게 이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주말에. 그걸 보고서 이 사람들이 나온 겁니다. 왜 1,500명만 받냐? 전부 받아라. 15,000명 다. 전부 우리가 받아야 된다 하고 나오면서 We haben Platz, we have place라는 뜻이에요. 우린 지금 자리 많다. 걔들 우리 다 받자. 라거 에바쿠 이렌이란 말은 이제는 수용소 비워라. 우리가 다 받자. 지금 거기 다 불나가지고, 그러면서 여기 멘션 비어디게 운터브링우, 인간 존엄에 맞는 그러한 거주가 필요하다. 그 사람들에게도. 그러니까 우린 자리 많으니까 우리 전원 받아라. 이런 데모예요. 이걸 보고 정말 놀랐어요. 이게 지금 여기 이제 베를린이고요. 쾰른, 뮌헨, 라이프치히 네 군데서 수만 명이 일요일 날 데모를 했대요. 그 아이들 전원 받자고. 그래서 사실은 이거 좀 놀라운 거죠. 네, 요즘에 볼 수 없는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보면 우리는 뭐가 떠올라요? 우리도 과거에 예멘 난민 500명이 왔는데 걔들 절대 받으면 안 된다 해서 며칠 사이에 70만 명이 받으면 안 된다는 청와대 청원을 한 적이 있어요. 너무 다른 거죠, 지금. 이 두 나라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런 인간들을 키웠을까? 그게 너무 궁금해요. 이 사람들 머릿속에 뭐가 들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인간들이 자라났을까 하는 게 정말 궁금하고 사실 부러워요. 제일 부러운 게 이런 모습들인데요. 이들이 어디서 왔을까? 그것을 사진 하나만 더 볼게요. 네. 보여주세요. 지금 모인 사람들의 어린 시절이겠죠. 예, 어린아이들. 이렇게 초등학생들이 데모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이건 제가 독일에서도 보고 놀라서요. 어린아이들 데모 그렇게 자주 있는 거예요. 얘들이 뭘 가지고 데모를 하죠? 얘들이 데모하는 게,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벌써 한참 한 30여 년 전인데, 그때는 이 아이들이, 제가 TV에서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주로 한 게 아마존을 살려내라. 이걸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태 문제 가지고 많이 하고. 또 한 번은 아웅산 수치를 석방해라. 이런 데모를 해서 제가 놀랐어요. 그 당시에 아웅산 수치라는 사람이 미얀마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치범을 석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요건 최근 데모인데요. 요것은 주로
난민들을 다 수용하라는 데모예요. 그래서 시리아 난민들 또 북아프리카 난민들을 수용하라는 데모를 아이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놀라운 거죠. 그래서 제가 베를린에서 요 데모하는 초등학생들을 한번 실제로 봤으면 좋겠다. 이런 늘 바람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몇 년 전에 만났어요. 그래서 버스 타고 가다가 내려가지고 얘들을 막 쫓아가는데 한 300명 정도가 우리 브란덴부르크 문이라고 아시죠? 베를린 상징하는 큰 문. 거기가 가장 중심가인데 거기 3개 차선을 탁 점거하고 쫙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이들 표정에 그런 기품이 있는 걸 처음 느꼈어요. 아, 아이들도 이렇게 기품 있는 표정이 있구나. 그런 걸 느끼고 쭉 따라가는데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옆을 따라가는데. 우리 아이들이 생각났어요. 우리 아이들은 어때요? 영어 단어, 수학, 공식 뭐 이런 게 그들의 삶의 전부인데 이 아이들은 세계의 고통과 연결돼 있잖아요. 세계의 고통과 억압과 연대하는 이런 것들을 이때부터 배우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커서 아까 좀 전에 본 그 사진 다시 보여주세요. 그 사진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번에 불난 난민들 다 받아라. 15,000명. 그런 데모가 오늘 아침에 제가 신문에서 봐가지고 이 얘기로 좀 시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결국은 이것은 교육의 힘이죠. 그래서 저는 독일의 교육이라는 게 이런 면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교육이라고 봐요. 가장 성공한 교육. 어떻게 이런 아이들을 키워냈을까? 이건 결코 쉬운 게 아니죠. 사실 저는 이걸 보면서 또 하나 떠올랐던 게 최근에 한국에서 있었던 시위예요. 의사들의 시위. 의사들이 또 광장에 나오셨어요. 그분들이 사실은 저는 사회 정의를 위해서 그런 시위를 한 걸 본 기억은 없어요. 그러나 자신들의 특권을 위해서는 그 많은 의사들이 모여서 게다가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끔찍한 상황, 다시 말하면 생명의 위협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전염병에 의해서 이런 상황에서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키겠다고 거리로 나왔다. 이건 사실 놀라운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이고 사실은 한국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구성된 사회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다른 데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태리 철학자 프랑코 벨라르디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에 대해서. 한국 사회는 4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끝없는 경쟁. 두 번째, 극단적 개인주의. 개인주의도 지금 이런 극단적 개인주의 못 봤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일상의 사막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의 사는 일상이라는 게 이게 인간이 사는 그런 행복하고 따스한 일상이 아니라 거의 사막처럼 건조한 이러한 일상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의 속도, 즉 생활 리듬의 초가속화 이런 말을 생활 리듬 자체가 너무나 빠르다는 거예요. 한국인들이 거의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거의 살인적인 속도로 살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 4가지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야, 어떻게 우리 사회 이렇게 잘 봤을까? 이런 느낌을 가졌는데 이번에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와 너무나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모습을 좀 본 거예요. 제가 교육개혁을 해야 된다 하는 이유는 바로 사실은 여기 있어요. 우리 교육이 과연 좋은 아이들, 넉넉한 아이들, 또 정의로운 아이들, 행복한 아이들을 기르는가 하는 거죠. 그렇지 못한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그거예요. 다른 걸 다 떠나서. 우리 아이들은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세계적인 기준으로 보면. 제가 늘 그런 생각을 해왔어요. 저는 이제 독일에 1년에 한두 번씩 늘 갔다 오는데 갔다 올 때마다 일종의 죄책감 같은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너무 행복하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은 와서 보면 너무 안 됐잖아요. 이 아이들이. 그래서 이거 내가 어쨌든 이 아이들이 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런 걸 좀 기회가 있으면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러던 차에 이제 제가 교육 관련된 이야기를 해달라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됐고 졸지에 이렇게 유명해졌어요. 어느 순간. 그랬는데 아무튼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시작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너무 불행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던 차에 얼마 전에 이미 외국에서도 한국의 아이들은 대단히 불행한 아이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르몽드를 보니까, 르몽드라고 프랑스의 아주 저명한 신문이죠.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한국의 아이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아이들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걔들은 사실은 최상급 잘 안 쓰거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이런 말 잘 안 써요. 근데 그렇게 세게 말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이유는 한국의 교육은 가장 경쟁적이고 가장 고통을 주는 교육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썼어요. 또 최상급을 썼어요. 가장 경쟁적이고 가장 고통을 주는. 이건 제가 인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객관적으로 지금 벌써 우리의 교육이라는 것을 외부에서 볼 때는 우리 아이들을 너무나 불행하게 하는 교육이고 또 너무나 경쟁적이고 고통스러운 교육이라는 거죠.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제기하는 문제의 핵심이고요. 이제는 안 된다. 이제는 우리 아이들을 더 이상 이 상태로 놔둬서는 안 된다. 우리 아이들이 왜 가장 불행한 아이여야 돼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그래서 지금 본 것처럼 우리 아이들을 성숙한 세계 시민으로 키우는 것, 우리 아이들을 행복한 아이들로 키우는 것,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얼마든지 그 자신의 잠재력 안에 누구와 연민하고 누구와 연대하고 누구와 고통을 나누고 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게 없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능력을 잃은 거죠. 한국 사회의 최고의 모범생이라고 하는 소위 전교 1등들의 행태를 보세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최고의 산물이 저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전 저걸 보고 너무나 경악했어요. 그들이 쓰는 용어를 한번 보세요. 꼭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저들이 쓴 성명서 한번 보세요. 전교 1등을 위해서 공부에만 몰두한 그러한 의사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성적은 한참 모자라지만 공공의대를 나온 의사를 선택할 것인가? 보통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그 유치함이란 상상을 초월한 거예요. 저는 한국 교육이 만들어 놓은 천박함과 유치함 이런 것들을 저 의사들이 보이는 오만함이 그대로 보여준다고 보고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하게 하는 교육, 또 한국 교육의 최고의 산물들이 저렇게 유치하고 저렇게 성숙하지 못한 그러한 자들을 길러내는 교육, 이것은 뭘 의미해요? 한국 교육은 완전히 실패했다. 한국 교육은 완전한 파탄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전적으로 전혀 새로운 교육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적인 교육을 하는 나라라고 했죠. 그 극단적인 정반대의 사례가 독일이에요. 독일은 경쟁 교육은 야만이다. 이렇게 하면서 교육개혁을 시작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경쟁이라는 걸 야만이라고까지 부를 건 없잖아요. 근데 독일은 경쟁을 그런 식으로까지 부정적으로 보면서 완전히 새로운 교육을 시킨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독일에서는 경쟁 교육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성숙한 아이들을 길러낸 거예요. 야, 어떻게 정부에서 그리스 난민 15,000명이 지금 화재로 피해를 당한 상황인데 1,500명만 받아? 전원 받아야지. 우리 머릿속에서 그런 생각이 나오겠어요? 이런 아이들을 길러낸 거예요. 이게 너무 부럽죠. 저는 무슨 다른 걸 다 떠나서 아이들 속에 남과 함께하는 이러한 성숙함을 가진 게 가장 부러운데 그 배경에는 바로 경쟁시키지 않는 교육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교육에는 경쟁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 경쟁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등수, 석차 이런 것 자체가 없고요. 그것은 사실은 경쟁이 나쁘다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 철학적으로도 평가라는 게 가지고 있는 한계를 이미 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아이가 있고 또 어떤 아이는 수 가지고 노는 거 좋아하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글 읽기 좋아하는 아이가 있고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아이가 수 가지고 잘 노는 아이보다 더 열등하다.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기준 누가 정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재능을 어른들의 눈으로 재단하는 것, 이것 자체가 폭력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에게 그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끄집어내주고 그 재능들을 발현하도록 도와주는 것, 이걸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육이에요. 그게 교육의 원래 뜻이에요. educate란 말이 그 뜻이잖아요. educate라고 말하죠. 에라는 건 밖으로고요. duce라는 건 끈다는 뜻이에요. pull out, 끌어낸다. 이게 원래 교육이에요.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끌어내는 게 교육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지난 100년 동안의 교육은 사실은 끌어내는 게 아니라 어떤 교육이었어요? 밖에 있는 지식을 자꾸 막 집어넣는 걸 교육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반교육을 받아온 거예요. 이제는 이러한 반교육 100년이면 됐어요. 더 이상 이런 교육해서는 안 돼요. 이제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 아이들의 취향, 아이들의 소양,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들, 또 천재성들, 재능들, 이걸 끄집어내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행복해지고 그 재능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다양해지고 우리 사회 전체가 기품 있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처럼 이렇게 기품 없는 사회가 어디 있어요? 자기들 특권을 지키겠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데 그 사회가 길러낸 가장 우수한 아이들이란 아이들이 저런 무책임한 행동을 보이는 게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그게 이미 한국 교육은 더 이상 이런 방식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독일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는 정반대의 교육이었다. 다시 말하면 경쟁시키지 않는. 그러니까 독일과 한국 교육은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두 대척점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극단적 경쟁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이것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독일 교육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게 많다라는 게 제 이야기고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들은 우리 이제 어머니들이랑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상세하게 궁금한 게 많이 생겼죠. 네,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연 그런 교육이 어떻게 가능하지, 그죠? 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어머니들이랑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마도 아이도 처음인 어린이집 유치원 생활. 밥은 잘 먹었을까? 무슨 놀이를 했을까? 친구와 다투진 않았을까? 온통 궁금한 것 투성이라면 원과 가정을 이어주는 1등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키즈노트로 소통해보세요. 출산과 함께 시작되는 어린이집 유치원 대기전쟁. 원하는 원에 들어가더라도 난생 처음 부모와 떨어지는 아이의 첫 사회생활이 영 불안하시죠? 키즈노트로 받아본 선생님의 소중한 메시지 하나면 걱정했던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려요. 생생한 우리 아이의 원 생활은 기본! 원의 모든 생활을 한 권에 담아볼 수 있는 키즈 노트북. 키즈 전문 쇼핑몰 키즈노트 스토어까지 오직 키즈노트에서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아이돌 보기와 상담, 끝도 없는 문서 정리까지. 화장실 갈 시간조차 없이 고생하는 우리 선생님들.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 80% 이상이 선택한 키즈노트 하나면 업무 효율은 높이고 부모와의 소통은 훨씬 편리해져요. 여기에 연락처 숨김, 에티켓 모드, 예약 발송 기능으로 선생님의 사생활 보호까지 확실하게. 원과 가정 모두를 생각하는 키즈노트. 지금 바로 사용해보세요.